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제가 휴가를 마치고 재충전을 완료하고 출근한 첫날 8월 29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폭발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가 정체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방류가 시작이 되자 또 괴담 확산에 나서 있습니다.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 재정 운영을 방만하게 했다는 그런 증거 자료들이 최근에 또 나오기 시작했죠. 어제 국민의힘 여당의 이 국회의원들 연찬회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 연찬회에 이어서 두 번째 참석을 했는데, 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말들을 했는지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기사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중앙일보는 일면 기사에서 취임하고 보니 나라 거들나기 직전, 그리고 오염수 비판하는 것은 1+2를 100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소야대 국회 야당 지지 언론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 나라 거들 직전 정권을 인수했다. 이념이 중요하다. 우리 당 방향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 지금 취임하고 나서 1년 한 3, 4개월 동안 지난 정부에서 해놨던 일들을 이렇게 또 살펴보고 또 집권 기간 동안 이 무슨 좌편향된 이 언론이나 아니면은 거대 야당 민주당의 행태를 보니 정말 우리 그때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으면은 나라가 걱정이 될 정도로 엉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엉망이고 정권 교체 과정을 쭉 설명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을 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버려놓은 사업들도 하나씩 열어보면은, 문재인 때 버려놓은 사업들을 하나씩 열어보면은 정말 이게 내실 있게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해놓은 건지 무슨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막 버려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들나기 일보 직전이었다. 기업도 망하기 전에 급대기는 화려하다. 가령 돈은 없는데 사장이 벤처 S600 이런 고급 승용차를 막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망한 기업이 없지 않느냐. 정부도 선거 때 표 좀 올려보려고 재정을 막 부풀리고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 재정이 엉망이 되면 대외信用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 정부 운영 그리고 기업 운영이 똑같아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또 보도들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뭐 코로나 대응이 있었지만은 코로나에 대응하느라고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너무 방만하게 했다는 겁니다. 무려 300조 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 300조 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을 하니 매년 이자만 300조 원에 대한 이자만 거의 20조 가까이 나가야 되는, 자,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에 다 떠넘기고 본인은 평산마을로 들어가서 지금 책방을 운영을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딴지를 거는, 자, 그런 행동을 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어제 야당을 향해서도 날씬 비판을 막 쏟아냈습니다. 국가안보, 군, 공안기관, 공권력을 집행하는 법 집행기관, 또 경제 정책들을 세부적으로 다 뜯어보고 지금 조금씩 내실 있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벌써 1년 서너 달에 훌쩍 지나버렸다. 워낙 손댈 게 많아서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 실제로 그런 언론사 많습니다. 아침에 제가 매일 모든 조간신문을 다 보고 방송을 다 체크를 하지만은 이 한겨레, 특히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아주 짜증스럽게 신문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막 짜증을 내면서 신문을 만드는 것 같은, 뭐 일면 톱부터 정치면 사회면 뭐든지 윤석열 정부와 연결을 시켜서 터집을 잡는 그런 신문을 만들고 있죠. 방송,
KBS, MBC 지금 막 교체가 되고 있는데 교체가 시작이 될 텐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어제 취임을 했죠. 본격적으로 정상화가 시작될 텐데 지금까지 KBS, MBC 다 마찬가지로 그런 행태를 다 보여왔습니다. 우리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후쿠시마에 대해서 나오는 걸 보면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 과학자라고 나오면서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과학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 협치하는데 아니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힘을 합쳐 성장과 분배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 엉뚱한 생각을 하고 뒤로 가겠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 이 보혁을 보수와 진보를 이야기할 때 항상 새의 두 날개와 비교를 하죠. 우익, 좌익. 그래서 두 날개가 동시에 날개짓을 해야지 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가 똑같아야지 가는 것이지 국가 정체성을 가장 중심에 놓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국민을 어떻게 편안하게 할 것인지 그 방향을 놓고 서로 생각하는 것은 달라도 그래도 같이 날개짓을 해야지 가는 것이지 방향이 완전히 다른 데 있는데 가령 지금 뭐 진보 좌파 일부 좌파 진영에서는 뭐 북한의 맹목적이고 중국의 맹목적이고 그리고 무조건 윤석열 정부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방향이 다른데 뭐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념이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이 연장선상에서 놓은 것이 이 지금 정률성 그 북한 뭐 하고 중국 중공군 군가 행진곡을 만든 정률성에 대해서 이 광주시 강기정 시장이 무슨 48억 원을 들여서 기념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이 논란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은 5.18 단체들까지 정률성 사업 반대. 호남에서 기념공원 철회하라 확산이 되고 있다. 4.19 혁명단체들과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화 정신 오히려 훼손하고 우롱하는 일이다. 상위 군경회 등 보훈단체도 반대. 그리고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 정률성 공원 철회하겠다. 여기에 장관직을 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처음에 문제를 제기를 했죠. 박민식 장관이. 강기정 강주시장은 강행예고 그래도 강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모들에게 이 정률성 역사공원에 대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정체성 이야기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모들에게 국가보훈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김민석 장관이 정률성 공원 철회 장관직을 걸겠다고 했는데 혼자 뛰게 놔두지 마라. 국가보훈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관련된 모든 부처가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단순한 역사 논쟁을 넘어서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가의 보조금 그리고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청한 걸로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박민식 본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적을 기념하는 사업을 막지 못한다면 장관 자격이 없다. 장관직을 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률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의 사기를 복돋았던 응원대장이다. 학생들에게 공산당의 나팔수를 기억하게 하고 기르겠다는 시도에 참담한 마음을 건할 수 없다. 군 행진곡 하면은 그 행진곡에 따라서 막 군인들이 막 사기가 올라가죠. 사기가 올라가서 막 전투도 하고 하는데 그 중공군, 북한군의 전투 대상이 바로 우리 국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곡을 작곡한 사람을 강주에서 기린다고 하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강기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자간담회까지 열어서 예정대로 당당히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정률성 기념사업은 30여 년 전부터 정부가 먼저 시작한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서
노태우 대통령 때인 1988년 정선생, 정률성, 부인인 정설송 여사를 초청해, 이 강기정의 말입니다. 정설송 여사, 정률성 선생. 초청해서 한중 우호의 상징으로 삼았다. 자, 노태우 대통령 때. 이거는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정책을 하면서 중국과 수교를 하는 과정이었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초청 행사가 있었던 것이고, 또 강기정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데 개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해서 정률성 곡이 연주되는 퍼레이드를 참관했다.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 정률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처럼 이렇게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중국 그 퍼레이드에 전승절 기념식 퍼레이드에 참석을 했고, 군인들이 행진을 하니까는 정률성이 작곡한 행진곡이 올려 퍼진 거죠. 그걸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시키는, 자, 이런 지금 어처구니 없는 궤변으로 이 기념공원을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5.18 단체들까지 정률성 사업에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이 상황이어서 강기정이 지금 표를 이식해서 다음에 또 뭐 시장으로 나올지 뭐 국회의원 또 나올지 모르지만 표를 이식해서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강조에서마저도 역풍을 맞는, 자,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죠. 정체성 관련해서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인데 2년간의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좌파가 좀 침소봉대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방부에서 하기로 한 것은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다른 데로 옮기겠다. 왜냐? 독립기념관 이런 데로.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은 했지만 나중에 소련군에 들어가서 그리고 소련 공산당에 그 입당을 했기 때문에 그때 6.25 때 그 중공군이 물려 내려오고 소련군이 군사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래서 6.25 전쟁이 발발을 했는데, 그걸 우리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흉상을 딱 갖다 놓고 존경하는 마음을 심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독립운동은 했으므로 그것을 독립기념관으로 옮기겠다. 자, 이 정도 선입니다. 그걸 마치 홍범도 장군 전체를 폄하하고 부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이념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좌파 진영에서. 자, 동아일보, 또 중앙일보, 조선일보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5인 흉상 중 홍범도만 이전하기로 정치권 논란 가열. 그리고 국방부 육사 안의 홍범도 흉상 이전 추진 논란. 자, 그런데 문재인이 취임 때부터 우리 군의 뿌리는 홍범도다 이렇게 애착을 가지면서 이것이 문재인 정부 때 육사 교정에 세워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겁니다. 원인 제공자는 문재인이죠. 육군사관학교의 생도교육 건물 충무관 중앙현관에 있는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3월 1일에 설치가 됐는데, 특히 이 흉상이 세워진 5인, 그 중에서 이 홍범도 장군이 포함된 것은 문재인이 홍 장군을 높이 평가한 점도 영향을 줬다. 문재인은 2017년 5월에 취임을 했죠. 취임 때부터 홍 장군을, 홍범도를 비롯해서 독립군과 강복군을 우리 군의 뿌리이자 출발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강북군, 독립군 출신들에게 명예 육사 졸업장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렇게 되니 그때 당시에 국군의 날을 강복군 창설일로 바꾸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공들인 주요 사안 중 하나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안이었죠. 그때 대대적인 유해 송환에서 대대적으로 그 범국가적으로 그 유해 봉안을 추진할 때부터 카자흐스탄에 있었는데 범국가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과연 그러면은 백선엽 장군을 비롯해서 다른 군 유공자에게는 사실상 무관심을 넘어서 뭐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 그리고 국립묘지에 안장을 했어도 뭐 친일 행적 이것을 표기를 했던 그런 것과 비교하면은 뚜렷이 좌파 성향을 보였다. 그런 그 모습이 문재인 때부터 있었고 그것이 지금 논란거리가 되는 겁니다. 정부는
소련 공산당 1억이 있다. 그래서 형상은 부적절하다. 그런데 강복 회장은 홍범도 장군만 철거하면 더 모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복 회장이 지금 누구냐면은 이종찬 전 국정원장인데 DZ 국정원장이었었죠. 지금 5분의 형상이 있는데 홍범도 장군만 처음에 이종찬 회장은 5사람 전부 다 철거하면 안 된다. 근데 홍범도 장군만 철거하면은 내가 5명 철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더 모욕적이다. 나에게 모욕적이다. 이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왜 그러냐면 이종찬 그 강복 회장은 임시정부의 이시영, 이회영 이런 분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때부터 대한민국의 이 뿌리를 두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 건국절 논란과도 막 연결이 되는 이 상황인데,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가유불급 아닌가 생각된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김병민 최고위원, 가유불급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 다음에 또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홍장군 동상은 그대로 놔두고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률성 역사공원은 폐지하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김병민 최고위원도 그렇고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도 그렇고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뜻은 알겠지만은 이게 이 정확히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 홍범도 장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분명히 육사에는 맞지 않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아니고 이 논란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걸 마치 포기를 강주시가 추진하는 정률성 기념공원은 막대 이 홍범도 흉상은 그대로 놔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좀 전체 이 윤석열 대통령과 좀 결이 다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 자, 그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취지에서 이것이 추진되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그 연찬회에서 폭발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이재명의 거취를 놓고 또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중앙일보 신면 기사 그리고 조선일보 6면 기사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는 비명 이재명 당당히 영장심사를 받으라. 친명은 체포한 당론으로 부결을 하자. 그리고 조선일보는 야당 서른 이재명의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몸 던지면 왕비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워크숍에 전체 위원이 168명 중에서 16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체포동의안 놓고 체포동의안 표결이 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당연히 찬반이 엇갈렸고 이재명은 또 원래 30일 날 검찰에 출석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재명은 그때 또 못해. 다음 달 한 11일, 15일쯤에 출석하겠어.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은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달 4일에 나와 그럼. 자,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 서른 의원은 친이낙연계죠. 친이낙연계 계속 이재명이 물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어제는 워크숍에서 면전에 대고 이재명 면전에 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몸을 던지면 심청이처럼 왕비가 될 수 있다. 자, 당신 지금 이렇게 좋은 말로 하는 거죠. 좋은 말로 할 때 나가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나가면 대표적에서 물러나면 나중에 또 대권에 또 나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거취 결단을 요구한 셈이죠. 그런데 비명계 그 의원내 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친명계 양경숙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하나 둘씩 나오고 있죠. 슬슬 분위기를 잡는 겁니다. 어차피 9월에 정기국회 그 해결을 잘할 수 없으니까 체포동의안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은 부결시키자. 심지어 뭐 보이콧하자. 민영배 그런 이야기까지 했죠. 이게 지금 이재명의 본심인 겁니다.
자, 뭐 체포동의안 포기 이건 말로만 하는 것이죠. 그 불체포 특권 포기는 말로만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다시 이 뒤에 숨기 위해서 뭐 8월 국회에 8월 중에 뭐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이런 여러 가지 쇼를 벌였던 겁니다. 지금 본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원 워크숍 이런 데서 이재명의 신복들이 그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여기에 그대로 또 넘어갈 비명계도 아니기 때문에 이 당이 쪼개지는 소리가 상당히 많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가 시작되니 괴담을 또 뿌리고 있지만 그것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기사도 있었고 사면 기사 1오염수 방류 관련 기사입니다. 야당이 또 괴담 들고 나왔지만 정부, 기업, 식당마다 수산물 그래서 국민도 기업 살리기 들어갔다. HD 현대 우럭, 전복 100톤 소비하겠다. 대한상의 무역협회도 힘 보태고 10대 그룹도 캠페인 참여 검토를 하고 있고 노량진 수산시장 주말에 매출이 오히려 늘었다. 자, 이재명의 괴담이 박살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아마 새로운 좌파 진영의 게이트, 문재인 정권의 스캔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새로운 게이트가 터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재명의 대선 자금 의혹으로도 확산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역시 조중동 기사 같이 보여드리죠. 어떻게 미리 알고 환매 권유를 건감원 미래에셋 검사 그리고 라인 자금 일부 코인 바꿔 로비 정황 건감원 옵티머스 12억 변호사 개인 계좌 입금 정치권 로비 써였나 추적. 자, 이것이 처음에 김상희 민주당 중진위원이죠. 국회 부의장 지낸 김상희 의원이 라임에 투자를 했는데 이 대규모 이 환매가 불가능한 사태로 벌어져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죠. 그런데 김상희를 비롯한 몇몇 사람에게는 미리 환매하라, 그러니까 맡겨놓은 돈을 찾아가라. 거의 뭐 파산, 쉽게 말씀드려서 파산되기 전에 맡겨둔 돈 찾아가라. 좀 있으면 우리 망한다. 이 이야기를 기뜸을 해줘서 돈을 찾아갔다는 게 이게 핵심인데 그 김상희 의원 외에 또 여러 명의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지금 연루가 돼 있고 이재명의 선거를 도왔던 사람도 여기 얽혀 있기 때문에 대선 자금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과거에 불거졌던 문재인 정권 때 불거졌던 3대 펀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의혹의 일부 정황을 확인하면서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지금 커졌습니다. 일종의 라임의 사업 파트너였던 장모 씨, 전모 씨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정치권 연관성을 보니까 이재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장 씨와 전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장 씨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 모임 민주평화 강장 산하 금융혁신위원회와 기본경제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 요직이죠. 요직을 맡았습니다. 대선 때. 이 민주평화 강장은 이해찬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사조직 광장을 이재명에게 넘기면서 민주평화 강장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죠. 대규모 사조직이었는데 거기서 금융혁신위원회 집행위원장, 기본경제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 이것을 맡은 인물입니다. 장 씨가 이게 원래 라임의 김봉현 회장이 라임 펀드 자금 300억 원을 메트로폴리탄 임원에게 대여금 형태로 인출한 뒤에 276억 원의 276억 원으로 필리핀의 이슬라 리조트를 차명으로 사는데 뭐 299억 원을 유용한 혐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일종의 사업 파트너였던 장모 씨, 전모 씨 등에게 매각 대금 명목으로 펀드 자금 일부가 건네진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장모 씨인데 장모 씨가 민주평화강장 산하 금융혁신위원회 기본경제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 이런 직함을 맡았고 전모 씨도 펀드 자금 일부를 받은 겁니다. 라임 쪽으로부터. 전모 씨도 민주당 지역 도당 후원회장 그리고 강원도 민주당 후보의 이 공동선거 대책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대선 자금과 연결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재명이 발끈합니다. 뭐라고 발끈하냐면은 민주당 소속 김상희 의원의 라인 펀드 특혜 판매 의혹에 특혜 환매 의혹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는 사실을 정치적 목적으로 끼워넣은 것 같아. 본인이 정확한 이 사실관계도 모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정치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이복현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죠. 검사 출신.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라인펀드 일부 자금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일부 인사에게 흘러간 의혹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칠성은 수석 대변인이죠.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 이재명과 건칠성 상당히 발끈하는 자, 이런 모습에서 또 뭔가 구린 게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8월 29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